자, 이번에 신용카드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 한번 보면 먼저 유효기간. 자, 유효기간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얘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먼저 신규 발급인 경우 처음 이제 새로 발급받을 때 카드 발급 연, 월 포함해서 5년의 해당월 말일이 유효기간입니다. 신용카드는 유효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5년입니다. 연, 월 포함해서 5년의 해당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018년 5월 달에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럼 발급월 전월 말일에다가 플러스 5년이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입니다. 자, 5월 달에 받았으니까 전월은 2018년 4월이 전월 말일이잖아요. 여기다가 5년 더해줍니다. 그럼 2023년 4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월 말일 플러스 5년입니다. 신규 발급. 그 다음에 갱신 발급은 갱신 발급 전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5년의 해당월 말일입니다. 이건 신규 발급이고 갱신 발급은요. 이미 만료가 된 카드에다가 플러스 5년. 그러니까 자, 만약에 여기 2023년 4월에 만료가 됐어. 이거 갱신 발급 받으면 유효기간은 이거 그냥 플러스 5년입니다. 이거 만료일. 그냥 플러스 5년. 2028년 4월 이런 식으로 갱신 발급되는 거고. 그다음에 재발급은 기존 카드 유효기간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일반 재급받을 때 자, 카드 잃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원래 2023년 4월이 만기 유효기간 만료일인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이 카드를 2019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재발급받습니다. 그럼 유효기간 어떻게 돼요? 안 변하죠? 2023년 4월로 그대로 나오잖아요. 기존에 잃어버린 카드 그 만기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내용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자, 연회비. 연회비는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잘 아시죠? 연 단위로 내요. 선불 개념입니다. 미리 연 단위 되면 해마다 먼저 내고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만약에 해지했다. 그럼 회원은 일할 계산에서 이미 납부한 연회비 중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 1년. 또 1년 연 단위로 이제 회비를 납부하는데 1년 지나고 요만큼 지나서 내가 해지를 했어요. 요만큼은 썼잖아요. 요만큼 써. 그러면 요거 날짜 일일이 따져서 납부한 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카드사는 카드 이용 대금에 우선해서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카드 이용 대금보다 연회비를 먼저 빼가죠. 네. 동일 조건 하에서 일반적으로 국내외 겸용카드의 연회비가 국내 전용카드의 연회비보다 높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해외에서도 쓸 수 있는 카드, 이런 카드의 연회비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카드의 연회비보다 높고요. 카드 발급 2차 년도 이후의 연회비는 카드사마다 자체적인 면제 및 감면 기준이 있다. 즉, 너 첫 번째 1년 회비 냈고 근데 이 다음 연도부터 너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썼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이 써 해가지고 2차 년도 이후부터는 연회비는 카드 회사가 좀 할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면제해준다 이런 자체 기준이 있고요. 가족 카드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기본 연회비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가족 카드는 본인 회원이 소지한 제휴카드와 상이한 제휴카드를 가족 카드로 발급받을 때는 해당 제휴 연회비를 그때는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본 연회비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카드가요? 가족 카드입니다. 자, 카드 이용 한도. 당연히 신용 능력에 따라 다르죠. 신용 등급에 따라. 그래서 이용 한도는 회원의 총 한도.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신용 등급에 따라 총 한도가 설정이 됩니다. 이게 총 한도가 설정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일시불 한도, 할부 한도, 단기 카드 대출, 즉 현금 서비스 한도, 해외 한도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한도가 다 합치면 총 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한도 내에서 각각의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초기 한도는요. 처음에 발급받았을 때는요. 신규 심사에서 나온 한도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는 한도. 자, 나는 예를 들면 총 한도를 얼마로 하겠다 해서 초기 한도를 설정하는 거, 희망하는 거. 아니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당신은 이 정도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라든지. 그럼 둘 중에 큰 거, 작은 거. 이게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작은 거라는 거예요. 맥시멈이 아니고. 그래서 초기 한도는 신규 심사 한도하고 희망 한도 둘 중에 작은 한도를 적용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특히 단기 카드 대출, 단기 카드를 현금 서비스라고 했어요. 요거 한도는 처음에 신청 평점이 있다고 했죠. 카드 신청할 때 요 신용 평점, 요 등급을 적용하여 신규 심사 한도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단기 카드 대출, 즉 현금 서비스 한도는 부여가 됩니다. 즉 총 한도의 40% 이내에서 카드 회사의 가격 정책에 따라 상이하게 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총 한도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단기 카드 대출, 즉 현금 서비스 한도는 이거에 40% 하면 40만 원 이런 식으로 초기 한도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한도 변경할 때는 회원의 희망 한도 내에서만 변경 가능해요. 자, 내가 한도를 변경하는데 나의 희망 한도를 초과해서 변경 가능한 게 아니고 희망 한도 그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고요. 특별 승인 한도는 뭐냐? 현재 총 한도에 별도로 부여하는 한도입니다. 말 그대로 특별. 그래서 특별 승인 한도는 총 한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는 총 한도 따로 있고요. 총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뭐 단기 현금 서비스, 단기 대출, 단기 카드 대출 한도, 뭐 해외 사용 한도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거고, 특별 승인 한도는 총 한도와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 한도에 별도로 부여한 한도입니다. 개인 신용카드 신규 발급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안에 연간 2회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런 건 이제 본인이 뭐 결혼한다든지 부모님이 상당했다든지 뭐 회갑을 맞으셨다든지 이럴 때 큰돈 목돈 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 신규 발급 제한 요건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연간 2회까지 특별 승인 한도가 허용이 되고요. 매출 형태별로 이용 한도는 먼저 총 한도가 있죠. 총 한도는 심사 한도, 회원 요청 희망 한도. 요 처음에 초기 한도는 요 둘 중에 작은 거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결제 능력 범위 내에서 부여되는 회원에게 실제 적용되는 신용 공여 한도.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게 총 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한도 내에서 이런 한도가 있는 겁니다. 일시불 한도, 할부 한도. 그래서 국내에서 일시불 및 할부로 이용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이거 당연히 일시불 및 할부 한도는 총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카드 대출 한도. 단기 카드 대출 한도는 현금 서비스라고 했죠. 그래서 단기 카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총 한도에 이거는 40% 내에 부여됩니다. 40%. 총 한도가 100만 원이면 40만 원까지 현금 서비스 받을 수 있고요. 결제일별 단기 카드 대출 신용 공여 기간 초일의 한도를 복원한다. 그래서 결제하고 카드 대출을 신용교금 보통 한 달 이상 날짜를 잘 맞추면 한 달 이상 나오죠. 그때 그 결제 끝나고 공여되는 기간 첫날에 바로 한도가 또다시 복원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원이 요청하면 단기 카드 대출 한도로 영원도 가능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나는 이게 지름신이 가끔 나와가지고 막 쓰다 보면은 이제 돈이 없으면 막 현금 서비스 받아서도 또 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제로 억제하기 위해서 본인이 미리 저 현금 서비스 한도 빵원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자동 절제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회원이 요청할 때는요, 단기 카드 대출 한도를 빵원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해외 한도. 해외 물품 구매, 해외 단기 카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한도가 다 해외 한도입니다. 이것도 총 한도에 따라 부여하고요. 원화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이 해외 한도라고 해서 달러 기준 이런 게 아닙니다. 뭐 한도는 다 원화를 기준으로 한다 중요해요. 해외에서 또 돈 급하게 필요할 때 있죠. 해외 단기 카드 대출은 국내 단기 카드 대출 한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